지은아, 오늘 저녁에 있을 파티에 이 드레스를 입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지은에게 재민이 말했다. 그가 건넨 드레스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지은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재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네, 재민 씨. 재민은 지은의 순종적인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출근했다. 재민이 떠난 후 지은은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 인형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재민은 언제나 그녀에게 다정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그녀를 소유물처럼 바라보는 듯했다. 지은은 그런 그의 눈빛이 두려웠지만 감히 그에게 반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완벽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서류의 제목은 지은그룹 인수 및 합병 보고서였다. 지은그룹은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였다. 그녀는 서류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졌다.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한지은 명의의 지은 그룹 주식 HB21%를 이재민 그룹으로 인수 및 합병한다. 지은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남편은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숨기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 그녀는 재민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재민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민이 매일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았다. 재민의 핸드폰에는 서비서라는 이름의 여자와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메시지들은 단순한 업무 내용이 아니었다. 메시지에는 우리들의 완벽한 계획을 축하해. 지은이 덕분에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었어. 그 멍청한 인형은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줄 알 거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재민의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서비서. 그녀는 재민의 비서인 서윤아를 떠올렸다. 윤아는 지은에게 언제나 친절했고 그녀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지은은 윤아의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과 비서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지은은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재민과 윤아의 관계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듣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서를 몰래 숨겨두고 그들이 그 계약서를 찾으러 오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재민과 윤아는 지은이 잠든 줄 알고 서재에 들어왔다. 그들은 지은의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지은이 잠든 것을 확인했다. 재민은 서재에서 계약서를 찾기 시작했다. 윤아는 재민의 옆에 서서 말했다. 부사장님, 이제 이 계약서만 있으면 지은그룹은 완전히 부사장님 것이 되는군요. 그래, 이제 지은이라는 인형은 필요 없어. 그 멍청한 인형 덕분에 내가 이재민 그룹의 주인이 될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재민은 비웃음을 날리며 말했다. 지은은 침실 문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재민의 잔인한 말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재민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는 그녀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부사장님, 이제 그 인형을 버리고 저와 함께 떠나시죠. 저는 부사장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윤아가 재민의 팔을 잡고 말했다. 그래, 이제 지은이라는 인형은 필요 없어. 그 인형 덕분에 내가 이재민 그룹의 주인이 될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재민은 윤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들의 잔인한 대화에 지은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침실 문을 열고 서재로 들어갔다. 재민과 윤아는 지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굳어졌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재민 씨, 서윤아 씨,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한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재민은 지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지은아, 오해야, 오해야, 오해라니요. 제가 당신들의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버렸어. 지은은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재민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너를 사랑한 적 없어. 나는 너의 재산을 원했을 뿐이야. 너는 그냥 나의 완벽한 인형이었을 뿐이야. 이제 그 인형의 역할은 끝났으니 조용히 이 집을 나가줘.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지은 그룹을 내가 이재민 그룹의 이름으로 영원히 보존해 줄게. 재민의 잔인한 말에 지은은 온몸이 굳어졌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바쳤지만 그는 그녀에게 배신과 모욕을 주었다. 지은은 재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재민에게 말했다. 이재민 씨, 당신이 내게 한 짓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당신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겁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흉터가 생긴 이유를 깨달았다. 그 흉터는 그들의 배신이 남긴 상처였고 이제 그 상처는 그녀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될 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긴 복수의 여신이었다.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는 마치 그녀의 영혼을 가두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다. 한지은은 이재민이 던진 그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배신 친구라 믿었던 비서의 농락, 그리고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버지의 회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그 모든 고통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침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 멈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내가 인형이라고 그래, 이재민. 네가 만든 그 인형이 이제 너를 파멸시킬 거야.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남편이 입으라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 전에 즐겨 입었던 옷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완벽한 인형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여인의 미소였다. 지은은 이재민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인수합병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서류에는 지은 그룹의 지분 51%를 이재민 그룹에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류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바로 그녀의 서명이었다. 지은은 이재민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민 씨, 당신이 나에게 한 짓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당신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겁니다. 지은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긴 복수의 여신이었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 비서의 농락,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아버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딸의 아픔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너의 아픔을 몰라줬구나.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너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란다. 아버지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믿어주셔서. 그날 밤 지은은 아버지와 함께 낡은 창고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결혼 전에 그렸던 수많은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섰다. 그녀의 붓은 더 이상 남편이 원했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의 붓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에는 잿빛 어둠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밝은 색채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재민에게 이혼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재민 씨, 저는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민 그룹도 지은 그룹도 당신에게 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재민은 지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비웃었다. 네가 감히 내게 대들어. 너는 그저 내게 이용당한 꼭두각시일 뿐이야.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무슨 힘이 있는지 당신이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재민 씨, 당신이 내게 한 짓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당신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겁니다. 지은은 재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불타는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이재민의 눈을 뒤로 하고 이재민 그룹의 이사회로 향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이재민이 지은 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그녀의 서명을 위조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증거 자료들을 내밀며 말했다. 이재민 부사장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아내를 속여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재민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재민 부사장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지은의 폭탄 발언에 이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민은 지은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비웃었다. 네가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사회는 내 편이야. 하지만 지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이사회 의장에게 말했다. 의장님, 제가 이재민 그룹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부사장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저는 이재민 그룹의 주식 30%를 인수할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재민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될 겁니다. 지은의 폭탄 발언에 이사회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민은 지은의 말에 경악했다. 네가 어떻게,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제가 무슨 돈이 있는지 당신이 곧 알게 될 겁니다. 이재민 씨, 당신이 나에게 한 짓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당신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겁니다. 지은은 재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불타는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이재민 그룹의 주식 30%를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다. 그녀는 이재민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이재민 그룹의 주식을 인수하고 이재민 그룹의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재민의 비서인 서윤아를 해고하고 이재민 그룹의 모든 비자금을 찾아내 언론에 공개했다. 그녀는 이재민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재민은 지은의 복수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복수에 분노했다. 지은아, 네가 감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해. 사랑이라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당신은 나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그저 꼭두각시 인형으로 보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 인형의 역할은 끝났으니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당신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겁니다. 지은은 재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불타는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재민은 지은의 복수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는 지은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지은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제발 나를 용서해줘. 하지만 지은은 재민의 말을 무시하고 그에게 말했다. 이재민 씨, 당신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나게 한 짓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지은은 재민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긴 복수의 여신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한지은의 복수는 가차 없었다. 그녀는 이재민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된 후 이재민이 지은 그룹을 인수하기 위해 그녀의 서명을 위조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사회는 지은의 증거에 충격을 받았고 이재민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그를 해고했다. 이재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은 그가 꼭두각시 인형이라 불렀던 한지은이었기 때문이다. 이재민 그룹의 비서인 서윤아 또한 지은의 복수를 피할 수 없었다. 지은은 서윤아가 이재민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그녀와 함께 한지은을 속여 지은 그룹을 빼앗으려 했다는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서윤아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갇혔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재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을 찾아가 그녀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다. 지은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제발 나를 용서해줘.
하지만 지은은 재민의 말을 무시하고 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재민 씨, 당신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내게 한 짓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지은은 재민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긴 복수의 여신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지은은 이재민 그룹을 지은 그룹으로 이름을 바꾸고 회사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익만을 줬던 기업의 방향성을 바꾸어 희망재단을 그룹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기술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지은의 연설은 직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지은 그룹은 이제 단순한 대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은은 더 이상 재벌의 아내가 아닌 희망의 리더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성공은 돈과 명예를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였다. 지은의 그림은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잿빛 어둠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밝은 색채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그림들은 희망재단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천사로 불렸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녀의 곁에서 항상 그녀를 응원하는 새로운 인연들이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만든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당당한 여성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은은 아버지와 함께 그녀의 새로운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그녀가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은아,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이제 여한이 없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지은아, 너의 사랑은 아버지를 다시 살려냈어. 이제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지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당당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그녀의 새로운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그녀가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지은의 말에 아버지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네가 정말 아버지,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는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처럼 제 내면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지은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아버지는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너의 행복이 아버지의 행복이니까.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한지은의 삶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불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사랑이라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혼 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과거의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남편이 만들어준 완벽한 인형이 아닌 그녀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한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남자 이도윤은 유명한 건축가였다. 그는 지은의 그림을 보고 그녀에게 반했고 그녀의 아픔을 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은의 과거를 알았지만 그녀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지은은 도윤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소유물처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지은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은은 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도윤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니에요. 도윤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조촐하고 소박했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지은의 아버지와 그녀의 봉사단체 동료들,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지은 그룹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지은의 행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의 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너의 행복이 아버지의 행복이니까.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지은아, 너의 사랑은 아버지를 다시 살려냈어. 이제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지은은 이도윤과 함께 지은 그룹을 이끌었다. 이도윤은 그녀의 조력자가 되어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 그녀에게 반했고 그녀의 아픔을 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았지만 그녀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지은은 도윤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소유물처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지은의 그림은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잿빛 어둠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밝은 색채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그림들은 희망 재단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천사로 불렸다. 지은은 이도윤의 도움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은 그룹을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작품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당당한 여성이었다. 지은과 도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지은은 희망재단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도윤은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봄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봄날 오후를 거닐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봄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한지은의 삶은 이도윤을 만나면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고 그녀의 냉철했던 이성에는 인간적인 감성이 더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지은 그룹의 경영 방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녀는 수익만을 줬던 기업의 방향성을 바꾸어 희망재단을 그룹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기술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지은의 연설은 직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지은 그룹은 이제 단순한 대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은은 더 이상 재벌의 아내가 아닌 희망의 리더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성공은 돈과 명예를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였다. 이도윤은 이런 지은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아내의 곁에서 지은 그룹의 건축 부문을 이끌며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 그녀에게 반했고 그녀의 아픔을 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았지만 그녀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지은은 도윤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소유물처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너의 행복이 아버지의 행복이니까.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지은아, 너의 사랑은 아버지를 다시 살려냈어. 이제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아버지는 지은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삶 또한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그림과 같았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지은과 도윤은
그들의 새로운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지은이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정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지은은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정우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입에 키스했다. 그때 지은이 정우의 손을 자신의 배에 살짝 얹었다. 정우는 그녀의 행동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정우 씨,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지은의 말에 정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의 배에 손을 얹고 그녀의 따뜻한 천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의 사랑을 넘어선 또 다른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찾았고 아내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우는 지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은과 도윤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다. 그는 지은과 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도윤아, 너희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낳았구나. 아버지는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와 도윤 씨 그리고 우리 아기를 지켜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당신들을 지켜드릴게요. 도윤은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지은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봄날 오후를 거닐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봄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한지은과 이도윤의 삶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들의 아들은 아버지 상철의 따뜻한 눈빛과 어머니 지은의 순수한 미소를 쏙 빼닮았다. 정우는 아들을 안고 있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가 된 것 같았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이제 아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아침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아들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빠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상철의 삶은 손자의 탄생으로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매일 아침 손자를 안고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손자의 작은 발을 만지며 행복해했다. 그는 손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폐지를 줍던 가난했던 시절, 아들 정우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전구와 지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자신의 이야기들을. 손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상철은 손자의 웃음소리에 행복해했다. 지은은 남편과 아들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희망재단의 디자인팀을 이끌며 그녀의 따뜻한 감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재능은
정우의 꿈과 결합하여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정우와 지은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아들은 성장하여 훌륭한 청년이 되었고 상철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그들은 상철의 낡은 집이 있던 자리에 지은 새로운 집의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지은이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 지은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꿈만 같아요. 정구가 말했다. 상철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꿈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행복이란다. 지은은 상철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님,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정우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임에 키스했다. 그때 상철이 정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우야 지은아, 너희들의 사랑은 아버지를 다시 살려냈어.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상철의 말에 정우와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상철은 정우와 지은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그림과 같았다. 정우와 지은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정우는 희망재단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지으는 그녀의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들의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보며 성장했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봄날 오후를 거닐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봄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한지은과 이도윤의 삶은 사랑으로 맺어진 결실인 아들의 탄생으로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들의 아들 이현우는 아버지 상철의 따뜻한 눈빛과 어머니 지은의 순수한 미소를 쏙 빼닮았다. 정우는 아들을 안고 있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가 된 것 같았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이제 아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아침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아들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빠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상철의 삶은 손자 현우의 탄생으로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매일 아침 손자를 안고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손자의 작은 발을 만지며 행복해했다. 그는 손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폐지를 줍던 가난했던 시절, 아들 정우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전구와 지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자신의 이야기들을. 현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상철은 손자의 웃음소리에 행복해했다. 지은은 남편과 아들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희망재단의 디자인팀을 이끌며 그녀의 따뜻한 감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재능은 도윤의 꿈과 결합하여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지은과 도윤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아들 현우는 성장하여 훌륭한 청년이 되었고 상철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그들은 상철의 낡은 집이 있던 자리에
새로 지은 집의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지은이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 지은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꿈만 같아요. 도윤이 말했다. 상철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꿈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행복이란다. 지은은 상철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님,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도윤은 지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입에 키스했다. 그때 상철이 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도윤아, 지은아, 너희들의 사랑은 아버지를 다시 살려냈어.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상철의 말에 지은과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상철은 지은과 도윤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그림과 같았다. 지은과 도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지은은 희망재단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도윤은 그녀의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들의 아들 현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보며 성장했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봄날 오후를 거닐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봄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고요한 아침 햇살이 한지은의 침실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그녀의 완벽한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대기업 이재민 그룹의 유능한 부사장, 이재민의 아내, 그리고 촉망받는 화가였던 그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 5년 차 남편 이재민은 언제나 그녀를 나의 완벽한 인형이라 불렀다. 그는 지은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지, 심지어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까지 정해주었다. 지은은 그의 완벽한 인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재민 부사장의 우아한 부인이라고 칭송했지만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붓을 들고 자유롭게 캔버스 위를 유영하던 과거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